했던 거 조금 하고 진행합시다. 안 푼 문제가 있었죠, 제가? 넘어간 문제? 이게 뭐죠? 20번 안 풀었죠? 200페이지. 한 문제 쭉 넘어갔어요. 200페이지. 20번.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지금도 시험에는 무조건 나오는 거지만 고2, 고3 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알아둬야 돼.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뭐예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컸을 때 A 더하기 B는 몇 루트 AB? 원래는 산술평균이라는 건 이런 뜻이고 기하평균은 이런 뜻인데 그게 이제 대소관계가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산술평균이야. 이게 산술평균이고 이게 기하평균인데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일반적으로 어떻다? 크거나 같다예요. 여기서 전제 조건은 둘 다 양수여야 돼요. 어떤 양수를 갖고 오더라도 항상 이쪽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같을 때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나와 이거. 이 같을 때가 언제야? 뭐지? 요 순간이. 요 순간은 A, B랑 같을 때 그래요. 알겠습니까? 자, 증명 한번 해볼게요. 아까 윤택이 얘기했었죠? 이쪽이 이쪽보다 큰 거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보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빼보는 거죠. 빼봐서 잘 안 되면 뭐해서 빼야 돼? 그렇죠. 제곱해서 빼는 거죠. 그런 기법을 알아두셔야 돼요. 직접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해봐야 된다? 빈칸 채워넣기. 그런 거 아마 책이 있을 거야. 자, 빼볼게요. 빼봐서 우리의 소원은 뭐죠? 우리의 소원은 누구 이상이면 끝나는 거야? 0 이상이 되면은 이게 우리의 희망이죠? 호프. 그죠? 그럼 이게 왜 0 이상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어차피 증명 안 한 것 같아.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요걸 통분을 해버려요. 통분. 2분의 A 플러스 B를 뒤에 쓰고요. 요 마이너스 루트 A를 여기다 낑겨 넣을게요. 근데 여기 분모가 2로 맞춰져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마이너스 몇 루트 AB?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죠? 분모를 2로 맞췄으니까. 근데 A라는 거는 무슨 A의 제곱이랑 같은 말이야? 루트 A의 제곱이죠. B는 무슨 B의 제곱으로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루트 AB는 요거 쪼갤 수 있죠. 루트 A, 루트 B 이렇게 각각 쪼갤 수 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은데 봐봐. 뭐의 제곱 빼기 2 뭐 플러스 뭐의 제곱. 무슨 제곱이야? 이렇게. 완전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녀석이 0 이상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봐봐. 어차피 A, B는 양수를 전제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얘는 실수야. 루트 A가 실수죠, 당연히. 무리수도 실수 맞잖아요. 몰라? 루트 3 실수야, 이거. 루트 B도 실수죠. 근데 실수에서 실수를 뺀 것도 실수지. 근데 실수를 제곱하면 누구 이상이야? 0 이상이죠. 그걸 2로 나눈다고 해도 바뀌는 건 없어요. 0 이상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0 이상인 거 증명이 됐죠? 그 얘기는 좌측 우측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음을 이미 보인 거고. 그러면 이 순간이 언제라는 얘기야? 이 등호가 되는 순간, 요 등호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서 0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요 순간이 언제예요?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루트 A하고 루트 B가 같은 순간이죠. 그래야 얘가 0이 될 거니까, 이 부분이. 근데 루트 A하고 루트 B가 같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누구랑 누구랑 같다는 얘기야? A랑 B랑 같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증명을 한 거예요. 오케이? 자, 증명도 증명이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는 무조건 나온다 했죠? 박스를 암기를 하셔야 돼. 이게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CS 부등식. 자, 이건 전제 조건이 양수가 아니고 실수예요. A, B, X, Y가 실수다. 이렇게. 자, 그때는 이제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도 암기하셔야죠. 윤택이 빨리 불러봐. 아니, 윤택이 모르겠다. 네가 질문했었지. 불러. 보지 말고, 책 보지 말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ax, by 이렇게 짝 맞추기 ax, by의 제곱하면 누가 더 크거나 같다?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죠. 알겠습니까? 예,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요거는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까지는 암기를 이것도 뭐 내신에서는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요거는 AY가 BX랑 같을 때 그래요. AY 이렇게 암기하세요. AY랑 BX랑 같다. 얘랑 얘랑 끝에 곱한 거, 가운데 곱한 거 이렇게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기억이 안 난다. 선생님도 지금 살짝 흘끔했죠? 책 봤죠? 만약 기억이 안 난다. 빨리 독구를 하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이걸 선생님 이때 같은 일 어떻게 알아요? 빨리빨리 봐봐. 이게 전개해봐. 전개는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이걸 제곱한 걸 넘겨서 빼겠죠?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b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x by 이렇게 빼봐서 얘가 0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이쪽 전개한 걸 이쪽 전개한 걸 이렇게 넘긴 거야.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그죠? 남는 녀석은 요 녀석밖에 없죠. 근데 이 녀석은 누구의 제곱이야? a제곱 y제곱 한 방에 ay의 제곱이죠. b제곱 x제곱은 요거는 bx의 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 요 녀석을 여기다 끼겨 넣으세요. 여기다 끼기면 마이너스 2a 잠깐만 요거 2가 들어가야죠. 2 요거 제곱 2 요거잖아요. 완전 정식할 때 2가 빠졌어요.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끼겨 넣을게요. 끼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ax, by를 순서를 바꿔서 ay, bx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얘는 누구의 완전 제곱이에요? 이거잖아요. 이거의 제곱 빼기 2 요거 플러스 요거 제곱 요거의 완전 제곱이죠.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언제야? 없죠. ay랑 bx랑 같으면 이게 0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도가 되는 거죠.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다. 예. 자, 20번 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암기하셔야 돼요. 산술기하 평균 쭉 외워야 되고 CS 분동식 암기하셔야 된다. 쉬는 거는 계속 나와요.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매해 2문제 이상 나오는데 어떤 학교는 그냥 이거는 이제 고2, 고3 되면 아예 안 나와요. 코시슈마 자체가. 심지어 교과서에도 없는 교과서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거는 나올 확률이 좀 적어요. 근데 쉬는 거는 매년 나온다. 근데 이거는 한 문제 내지는 2문제 이상으로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 고2, 고3 수능에서도 계속 이게 중간 과정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산술기하 평균이.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20번. 발전 예제 20번. 네, 여기 써놨죠? 거기 벽면이 있고요. 자, 핵심만 보면 여기 닭장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닭장이 있고, 닭장이 이렇게 직각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졌네요. 여기가 20이고요. 자, 이 닭장 바닥의 넓이의 최대값, 거기다 줄 쳐요. 바닥 넓이의 최대값. 핵심에만 줄 치면 돼요. 바닥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 바닥 넓이라는 건 뭐야? 이게 바닥이라는 거죠? 이 삼각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장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닭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 그럼 가로의 길이를 a라고 하고, x라고 할까? 뭐 a, b 상관없어요. 여기를 y라고 할게요. 이렇게. 길이를 세팅해 주는 거야.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이게 20이라는 게 꼭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20이. 그죠? 요 대각선의 길이는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대각선이 이렇게 조금 더 완만하게 그려지면은 x하고 y의 비율이 달라지죠. 길이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고정됐다고 생각한 거고 사실은 그게 아니죠.
계속 여기 20이 변할 수도 있잖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20이 이렇게. 맞아요? 그때마다 뭐가 달라져요? 가로의 길이하고 세로의 길이가 달라지죠. 예,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그럼 아까 주제가 뭐라고 했죠? 뭐의 넓이? 바닥 넓이의 지금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바닥의 넓이의 식을 식으로 세워야겠죠? 넓이는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무슨 y? 이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요 놈의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쓰셔야 돼요. 보세요. 자,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떠올려야겠죠? 직각삼각형이니까 보세요. 여기까지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 400 맞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어떻게 돼? 저 산술기하 평균 쓰면은 x제곱 y제곱 나누기 2 하면 루트 요 두 녀석을 곱하는 거죠. x제곱 y제곱 곱하면 어떻게 돼? x제곱 y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맞아요. 자, 양변에 2를 곱해서 여기 있는 2를 좀 치울게요. 2를 여기다 곱할게요. 이렇게.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야, 형태가? 이게 400이라며. 여기 주어졌잖아요. 피타고라스 때문에. 여기 400. 그죠? 여기 2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아니 2로 나누면은 200. 왜 이래 이거? 이렇게. 그죠? 자, 근데 루트 x제곱 y제곱은 루트를 뚫고 나갈 수 있죠.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요 루트를 이 제곱이니까 루트 바깥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 xy죠, xy. 그죠?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써보니까 이 식을 적용해보니까 x랑 y를 곱하는 녀석은 무조건 누구 이하가 되는구나? 200 이하가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죠. 게임 끝났네요.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몇 분의 1 xy를 알고 싶은 거야? 2분의 1 xy를 알고 싶은 거죠? 따라서 여기가 2분의 1을 양변에 곱해줘. 이렇게. 그러면 2분의 1 xy가 이게 넓이잖아요. 이게 요놈 이하가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1하고 200 곱하면 얼마? 100.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100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예, 이런 식으로. (468번도) 풀려고 하면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거든요. 이 문제도 자기 보이는 문제인데 또 못 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힌트만 드릴게요. 밑에 확인 체크 468번 봐봐. 자, 길이가 40cm인 철사를 모두 사용해서 오른쪽 그림같이 합동인 4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 구역 전체 테두리인 바깥쪽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과 그때의 가로의 길이를 구하래. 단 철사의 길이를 무시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요렇게 똑같은 직사각형 4개로 이제 만든 직사각형 4개로 만든 구역을 만들려고 하죠. 길이가 40cm인 걸 모두 사용한대요. 그러면 이 철사로 이걸 다 덮는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덮고 여기도 덮고 이 철사가 여기 다 철사야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도 철사 싹 다 철사로 이걸 막아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놔. 여기도 뭐가 돼? x가 되죠? 여기를 y라고 놔. 이것도 y죠. 요 길이도 y지, 요 길이도 y지, 요 길이도 y지. 이렇게. 그러면 철사가 총 40이 다 사용됐다며요. 그러면 40은 몇 x? 여기 현재 x가 2개죠. 가로 2개니까. 그러면 2x 더하기 몇 y가? 하나, 둘, 셋, 넷, 5개죠. 맞습니까? 2x랑 5y랑 합치면 어쨌든 40이 돼야 되잖아요. 전체 철사의 길이가 40이라고 했으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그랬을 때 바깥쪽 직사각형의 넓이가 더 줄쳐요. 바깥쪽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그게 핵심이죠.
뭘 물어보는지 알아야죠. 뭘 물어보는. 바깥쪽 직사각형이라는 게 뭐야? 이 전체 직사각형을 얘기하는 거죠. 이 전체 직사각형 넓이 최대값. 그죠? 그러면 바깥쪽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이게 넓이잖아요. 그죠?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넓이잖아.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이놈의 최대값. 자, 이런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산술기하 평균이 적용되는 거야.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 한번 적용해볼까? 2x 플러스 5y 여기 밑에 나누기 2를 그냥 2를 보낼게. 그럼 2루트 요거 둘이 곱해. 10xy죠. 오케이? 원래 나누기 2인데 귀찮으니까 그냥 2를 다 곱해버린다는 거 쪽에. 알겠어? 자, 근데 2x 더하기 5y가 얼마? 얘가 얼마야? 40이죠, 40? 이렇게 되잖아. 그럼 2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20? 그죠? 자, 루트를 벗겨야지 뭐를 알 수 있겠죠? 루트를 벗기려면 양변을 뭐 한다? 제곱한다. 이렇게. 20을 제곱하면 400이고요. 이거 루트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없어지죠? 몇 xy? 10xy가 되겠죠? 자, 10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xy는 40이 되겠죠. 따라서 x 곱하기 y의 최대값이 얼마다? 40이 된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자, 근데 그것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뭘 물어봤어요? 그때의 가로의 길이 구하래. 자, 여러분들 보세요. 산술기하 평균이 지금 어떻게 적용된 거야? 자, 여기서 최대가 되는 순간이면 이 등호가 들어가는 순간이잖아요. 등호. 그죠? 그럼 등호가 언제 들어간다 그랬어요? 언제? 어떤 모먼트에서 갔다 그랬어요? 뭐지? 누구랑 누구랑 같을 때. 여기서 A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2x. 여기서 y, B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5y를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놈과 이놈의 값이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 같다는 거죠. 그럼 같은 값끼리 더해서 40을 맞추려면은 각각 얼마씩 나눠 가지면 돼? 똑같이. 그렇죠. 얘도 20, 얘도 20이죠. 맞아요.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야. 그럼 2x가 20이면 x는 얼마? 10. y는 얼마? 4. 따라서 가로의 길이는 얼마다? 10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요거까지를 써야 돼. 최대값도 써야 되고, 최대값은 40이고요. 그때의 가로의 길이는 얼마다? 10이라고 적어줘 있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나머지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을 세워서 공식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함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이제 마지막 단원이에요. 자, 거기 이제 206쪽을 보면 함수. 여러분 함수라는 말 다 알죠? 뭐 1차 함수, 2차 함수 다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자, 함수라는 건 뭐냐면 정확한 뜻을 써보면 그동안은 그냥 막무가내로 배운 거고 이제 정확한 함수의 뜻을 얘기하자면 두 집합 간에 집합이라는 단어 아시죠? 집합 배웠잖아요. 두 집합 간에 특별한 대응관계. 두 집합 간의 특별한 대응관계를 함수라고 해요. 자, 그럼 두 집합이라는 건 만약에 이제 x라는 집합이 1, 2, 3, 4를 원소로 갖고 있고요. y라는 집합이
7, 8, 9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집합 배웠잖아요, 그죠? 이런 집합이 있고 이런 집합이 있다고 합시다. 뭔 대응을 한다면 대응이라는 거는 짝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집합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계속 그릴게요. 여기 1, 2, 3, 4. 그 다음에 이쪽에 5, 6, 7, 8, 9. 대응은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는 건데요? 짝지어주는 거니까 화살표로 하는 거예요. 화살표. 뭐 1은 6으로 가고 2는 7로 가고 3은 5로 가고 4는 8로 가고. 알겠습니까? 이런 게 함수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뭐가 이게 특별하다는 말은 뭐예요? 이런 상황은 이런 대응 관계를 사람들은 함수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특별해야 되냐? 자, 요걸 외워줘야 돼. 이것도 이제 시험에 조금 나오는 소재거리죠? 첫 번째, 하나씩 출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빠짐없이 출발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시면 함수가 안 되는 예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이 이렇게 화살표 관계를 맺어주잖아요. 1은 5랑 짝지어주고 1은 6이랑 2는 7이랑 3은 8이랑 4는 9랑 이렇게 되면 얘는 함수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야. 왜 함수가 아니야? 어떻게 출발하라 그랬어요? 하나씩 출발해야 되죠. 근데 얘 1은 몇 개로 갔어요 지금? 2개로 갔잖아요. 이래서 함수가 아닌 거야. 이것 때문에. 오케이? 출발할 때 이 도착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출발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로 관찰해야 돼요. 이 출발지에서 하나씩 가야 돼요. 1은 한 군데로 갔고 2도 한 군데로 갔고 3도 한 군데로 갔고 4도 한 군데로 갔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돼요. 하나가 둘로 찢어지거나 두 개 이상으로 이렇게 찢어지면 얘는 함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알겠어? 선생님 왜 그래요? 저도 모르죠. 약속이 그렇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또 함수가 아닌 거. 뭐 정서영이라고 하고 굳이 이게 숫자일 필요는 없어요. 함수라는 게. 김지율. 이렇게 해볼게요. 원소 3개, 여기도 원소 3개야. 그럼 이것도 함수가 아니야. 자, 이건 왜 함수가 아닐까요? 얘랑 얘랑 짝지어줬고 얘랑 얘랑 짝지어주거든요. 짝지어준다는 얘기가 대응이야, 대응. 왜 이건 함수가 아닐까요? 이 0이라는 원소가 아무데도 가지 않잖아요. 이런 함수가 안 된다는 거. 여기 빠짐이 없어야 돼. 빠짐없이 출발. 알겠어? 다시 함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씩 출발해야 되고 빠짐없이 출발을 해야 돼요. 요 외워야 돼. 외우라고 부르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선생님 그럼 함수를 그래프로 그릴 수도 있나요? 그래프로 그릴 수도 있어요. 데카르트라는 수학자가 아주 중요한 걸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 평면을 만들어 놨죠. 좌표 평면. 찍어볼까요? 1은 어디로 갔어요?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찍을 수 있어? 이렇게 찍을 수 있죠. 1,6. 오케이? 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2는 어디로 갔어요? 2, 7로 갔죠? 여기 찍을 수 있겠네요. 2, 7. 그죠? 3, 5. 3, 5는 뭐 어디쯤에 있겠어요? 이거? 3, 5는 여기쯤에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4, 8. 4, 8은 여기쯤에 있겠네요. 이렇게. 알겠어?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슨 집합이죠? 유한집합이죠. 유한집합끼리 대응을 하면은 그래프상에 이렇게 점으로 보이는데 이게 유한집합이 아니고 무한집합인 경우. 예를 들어서 x는 2하고 4 사이, y는 뭐 5 이상 9 이하 이렇게 되면은 x는 1 이상 4 이하는 벤 다이어그램에 이렇게 적당히 숫자를 넣을 수가 없죠. 1 이상 4 이하에 살고 있는 숫자가 몇 개나 돼요? 겁나게 많죠. 1.1, 1.11, 1.111, 1.12 엄청 빽빽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뭐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이렇게 그래프처럼 보이는 거예요.
직선도 그렇잖아요. 직선도. 여러분 1차 함수 배웠죠? 직선 이렇게 그려지죠.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점들이 아주 빽빽하게 모이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무슨 이해하는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와서 처음 출발 쪽에 이 집합을 뭐라고 하냐면 두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이 처음 출발하는 곳의 집합의 이름을 함수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의역이라고 해요. 이 집합의 이름을. 이것도 공식 명칭이기 때문에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 도착지의 집합을 뭐라고 하냐면 공역이라고 해요. 공역. 출발지의 집합을 뭐라고 한다? 정의역. 도착지의 집합을 뭐라고 한다? 공역.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택받은 애들 있죠. 1은 어디로 갔어요? 6으로 갔죠. 2는 7로 갔죠. 3은 5로 갔죠. 4는 8로 갔죠. 9는 선택받지 못했죠. 9는 쓸쓸한가 봐요. 그죠? 선택받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함수야. 출발지만 관찰하면 돼요. 하나씩 출발을 하고 빠짐없이 출발만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얘는 함수가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랬을 때 선택받은 애들 있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5를. 3이 도착한 곳이야. 얘를 F3이라고 해요. 이런 말 들어봤죠? F3. 요 6을 뭐라고 합니까? F1이라고 하죠. 7은 2가 도착해서 되는 거니까 F2라고 부르죠. 8은 뭐라고 불러요? F4. 그래서 이런 녀석을 무슨 값이라고 해요? 이 선택받은 애들 5, 6, 7, 8이 F1, F2, F3, F4잖아요. 이런 각각의 애들을 뭐라고 한다? 무슨 값? 세 글자로 함수값이라고 하죠. 함수값. 오케이? 그 다음에 함수값들만 따로 모아놓은 요 집합이 있거든요. 함수값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집합 9는 제외하고 5, 6, 7, 8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뭐라고 한다? 공역이라고 하지 않고 두 글자 무슨 역? 치역이라고 해요. 치역.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요 함수를 F라고 할게요. 함수의 이름은 뭐 F가 보통 많이 쓰이죠. 함수 이름이 꼭 F일 필요는 없어요. 뭐 G라는 함수도 있고 H라는 함수도 있고 이름은 정해주기 나름이야. 그냥 F라고 할게요. 자, 질문. 정의역은 누구야? 윤택이. 정의역은 이 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왼쪽. 그러면 정의역은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집합 표시해주고 원수 몇 개밖에 없어? 5개밖에 없죠. 이렇게 그죠? 그럼 공역은 누구예요? 공역 6, 7, 8, 9, 10 이거 전체 Y를 얘기하는 거죠. 공역은 Y를 얘기하는 거니까 6, 7, 8, 9, 10 오케이? 한마디로 얘는 집합 X고 얘는 집합 Y예요. 그 다음에 치역은 뭐라고 했었나요? 치역도 집합인데 여기서 화살표를 받은 애들만 모아놓은 집합. 화살표 받은 애들이 누구예요? 이만큼 화살을 받았잖아요. 이 10은 지금 선택받지 못했죠. 이 10은 치역이 아니야. 선택받은 애들만 따로 모아놓은 여기 누구? 6, 7, 8, 9 이 네 녀석을 이렇게 집합으로 묶어주면 걔를 치역이라고 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치역은 공역의 무슨 집합이야? 두 글자. 부분 집합이죠. 왜냐면은 공역에서 특별한 애들만 뽑는 게 치역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애들을 무슨 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세 글자? 무슨 값? 함수값이라고 한다. 용어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단어는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자, 209쪽으로 한번 봐봐요. 482번. 다음 대응 중에서 집합 X에서 집합 Y를 함수인 것을 모두 찾고 함수인 경우에는 정의역, 공역, 치역을 구해라. 얼른 해봐.
내시경 정도가 아니고 최첨단 정도가 들어갔어요. 서영 서영아 오늘은 쉬지 말고 하자. 응? 자 거기 보세요. (482번) 보면은 1번은 함수가 아니죠. 왜 함수가 아니야? 하나씩 안 가잖아 지금. 1이 두 군데로 가고 있죠. 그래서 함수가 아니고 2번은 지금 왜 함수가 아니에요? 누가 놀고 있어? 4가 놀고 있죠. 놀고 있으면 안 돼. 혼나요 놀고 있으면. 그 다음에 3번은 이거 함수 맞죠. 그 다음에 4번은 함수 맞죠. 여기 보세요. 이 끝에는 놀고 있어도 돼요. 여기는 공역 쪽은 놀고 있는 애가 있어도 된다고. 어디만 주목해야 돼?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정의역만 보면 돼요. 정의역 쪽은. 출발이 만점인 거잖아. 출발. 알겠어요? 여기는 그럼 얘들아 이거는 함수가 아닐까? 이것도 함수예요. 왜? 하나씩 출발하고 모두 출발했잖아. 이쪽을 보는 게 아니라 이쪽을 보는 거야. 알겠어요? 이것도 함수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482번 해봤고요. 넘어가서 필수예제 1번. 여기는 앞에는 그냥 쉬워. 할만해. 그리고 이제 합성한 기억 함수 가야지 머리가 그렇지. y가 0이 자 이렇게 됐을 때 x에서 y의 함수인 것만 골라라. 기억번. 자 니은 건 다 써볼게요. 그 다음에 디귿번 x에서 x제곱. 리을번 x에서 미음번 x에서 x제곱 플러스 1.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 봐봐. x 화살표 2x 플러스 1. 이거 잘 보던 표현이 아니죠.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잘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돼? y는 몇 x 플러스 1이야. 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익숙하죠. 이건 익숙하지 않죠. 이거를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이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안세요. x가 마이너스 x로 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y는 무슨 x? 이거야. 오케이? 얘는 누구야? 윤지. y는 무슨 값 x? 그쵸? 얘는 뭐가 돼? 5지. 근데 y라고 해도 되고 fx라는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쵸? fx는 x제곱. 같은 말이에요. fx는 x제곱이랑 y, 여기 fx 자리 y랑 fx는 같은 말이라고요. 예, 그게 상관없다고. 요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림을 선생님이 다 그려줄게요. 처음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5문제 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해볼까? 이거를 5개를 다
다 그려놓은 거라고. 그럼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가?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돼요? y값이 1 이렇게 가죠. 그죠? 0 넣으면 어디로 가요? 0. 그 다음에 1 넣으면 어디로 가? 무슨 1? 근데 마이너스 0이 있어요? 도착할 곳이 없어요. 지금.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찾을 수가 없죠. 그럼 얘가 출발을 한 거야? 못 한 거야? 출발 못 한 거예요. 지금. 도착할 곳이 없으니까 출발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1은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닌 거예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얼마나 하세요? 1 여기로 가죠. 그 다음 0의 절대값은 0으로 가죠. 이렇게 1의 절대값은 1로 가죠. 이렇게 이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죠. 자, 오늘 쉬는 시간 없어도 여러분 잘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자, 여기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가? 1,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0은 어디로 가? 0의 제곱 0 1의 제곱은 1 이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 맞죠? 이거 함수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2x 플러스 1 2배 해서 1 더하는 거죠. 여기다 2배해서 1 더하면 얼마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봐봐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에다 1을 더하는 거죠. 그럼 얼마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 갈 수가 없잖아. 없는데 어떻게 갈 거야? 그러니까 이게 출발을 못하고 있죠. 이거 함수가 아니에요. 얘는 자 마이너스 1보다 넣어봐. 그럼 얼마 돼 이거? 2 이쪽으로 가죠. 0은 어디로 가? 1 이렇게 화살표를 가는 걸 유식한 말로 대응이라고 해요. 대응. 가끔 물어보거든요. 대응이 뭐예요? 이 화살표 가는 거. 그 대응한다고 하는 거야. 그걸 대응한다. 자, 1이면 어디로 가? 1이면. 요때 1 넣으면 어디로 가? 2. 요거 함수 맞아 안 맞아? 맞죠. 정의형 누구야? 말해봐. 마이너스 1, 0, 1. 공형 누구야? 공형. 0, 1, 2. 함수값 누구야? 2라고 2. 치형 누구야? 1, 2. 이게 용어가 이제 머리에 익숙해져야 돼. 오케이. 계속 그 얘기만 나올 거야. 앞으로. 함수만 남아서 이제 남은 단어는. 자,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니은, 디귿, 미음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필수에 2번 갈게. 걱정하지 마. 어디까지 하고 쉽게. 어디까지 하고 쉽게요. 저기 5번까지 하고 쉴 거야. 빨리빨리 할게. 좀만 참아.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합성함수, 역함수 나가고 진도는 금방 끝난다고 했어요. 제가 얼마 안 걸려요. 그리고 빨리 이제 앉아서 첨삭식으로 수업하려고. 자, 이럴 때 F3, F 루트 3 마이너스 F 루트 3 마이너스. 여러분 F 이런 말 들어봤죠? 이게 무슨 값이야? 루트 3을 대입한 값. 이게 무슨 값이야? 함수 값이잖아요. 그럼 루트 3은 어디다 대입해야 돼? 유리수야 무리수야? 루트 3이. 함수가 이렇게 두 줄로 표현되어 있는 거야. 함수가 x가 정의역 원소가 유리수일 때는 이렇게 정의되는 거고 x가 무리수일 때는 이 x가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x가 이렇게. 됐어? 그럼 루트 3은 무슨 수? 뭐지? 루트 3이 무슨 수야? 무리수죠. 무리수니까 여기를 따라가야 돼? 여기를 따라가야 돼? 밑에는 fx가 그대로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그냥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 빼기. 얘는 무슨 뜻이에요? 루트 3 빼기 1을 x에 대입하라는 얘기야. x. 여기가 x 있는 자리잖아요. 그럼 루트 3 마이너스 1도 무슨 수야? 이것도 무리수죠. 루트 3은 무리수인데 무리수에서 2를 빼도 무리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다 대입해야지. 그럼 얼마가 돼? 얼마?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거 계산만 하면 되겠네. 분배해갖고 없어지고 얼마? 1 이렇게.
미쳤다. 여기가 루트 3이 아니죠. 얼마? 여기 3이에요. 글씨 잘못 봤어요. 3. 3이면은 3은 유리수잖아요. 유리수는 자기 자신에서 누구를 빼야 돼? 2를 빼야 되죠. 3에서 2 빼면 얼마예요? 1. 그럼 요 계산하면은 1 빼기니까 이렇게 해서 얼마야? 계산 좀 빨리 해봐 이거. 2 마이너스 루트 3. 정답은 이렇게 돼요. 그죠? 네. 에? 어디가 틀렸어? 예. 아, 다 틀렸어. 왜 이래 이거. 내가 쉬어야겠네 이거. 그죠? 그러면 x가 무리수일 때 마이너스 x니까 여기다 9를 바꿔줘야 되죠. 9를 바꿔주면 마이너스 뭐가 돼?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없어지고 루트 3만 남게 되네. 맞아요? 할 수 있겠죠? 자, 3번 갈게요. 자, 필수에 대해서 한번. x가 원소가 6개예요. 이거를 정의역으로 하고 fx를 두 줄로 약속을 해서 두 줄로. x는 솔수. 홀수가 영어로는 아드라고 하죠. 아드. 그 다음에 짝수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 뭐지? 2분이라고 해. 2분. 2분이 뭐뭐 조차도라는 뜻도 있지만 명사로 쓰는 이게 짝수예요. 아드가 홀수고. 할게요. 예. 홀수 짝수. 영어 시간 나는 이걸 왜 해? 짝수. 자, F의 치역을 구하래요. 치역. 치역이라는 거는 공역하고는 다른 얘기죠. 선택받은 애들만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죠? 해봅시다. 정의역은 1, 2, 3, 4, 5, 6, 6개만 써보고. 자, 공역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네요. 그쵸? 이제 치역은 선택받은 애들만 따질 거니까. 자, 1 넣어볼게요. 1은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 돼? 여기 x가 홀수잖아요. 여기다 넣어야지. 여기다. 그치? 1 넣으면 얼마? 어디로 가? 1로 가죠. 그 다음에 2는 어디다 넣어야 돼? 밑에다가 넣어야 되죠. 짝수니까. 여기다 2를. 얼마야? 0으로 가죠. 자, 3은 어디다 넣어야 돼요? 여기다 넣어야 되죠? 홀수니까. 여기다 넣으면 얼마예요? 5가 되겠죠. 그렇죠? 4는 여기니까 이거 얼마예요? 그 다음 5는 여기다 넣어야 되죠. 홀수니까. 5를 여기다 넣으면 얼마? 9가 되겠죠. 그죠? 6은 여기다 넣어야 되죠. 얼마예요? 무슨 사? 마사. 그럼 선택받은 애들이 지금 얘네들이 선택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물어봤어요? 치역을 물어봤으니까 치역은 어떻게 적어줘야 돼? 이거 다 적어줘야 돼요. 집합으로. 그럼 제일 숫자 작은 것부터 적자. 누가 제일 작았어요? 마사, 그 다음에 마이, 그 다음에 0, 그 다음 누구예요? 1, 5, 9. 이 문제 정답이에요. 알겠죠? 네. 어렵지 않죠? 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필수에 대해 4번. 자, 이번에는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해서 배울 게 있는데 F라는 함수하고 G라는 함수가 서로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 봐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딴 얘기인데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같다는 얘기는 어떻게 정의하죠, 사람들이? A가 어디에 포함되고 B에 포함되고 and B도 어디에 포함됐을 때 A에 포함되면 두 집합이 서로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야?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듯이 그럼 함수 F랑 함수 G가 서로 같다. 이거 어떻게 약속을 할까요? 수학자들이. 첫 번째, F의 정의역과 G의 정의역이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두 번째,
F의 공역과 G의 공역이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겠죠.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가 이거야. G라는 함수는 이거예요. 편의상 얘를 x, y라고 하고 얘를 u, v라고 할게요. 정의역이라고 항상 x, y라고 쓰진 않죠. 얘는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간다. 얘는 u에서 u에서 g라고 하죠. g. 지금 정의역 x랑 u랑 어때? 서로 같지? y랑 v랑 같죠? 그 말이라고 지금 내가 쓴 말이, 첫 번째 쓴 말이. 그러면 집합만 같다고 해서 서로 같은 함수예요? 그건 아니죠. 대응 관계가 똑같았잖아요. 만약 1이 5로 가면 얘도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2가 6으로 가면 얘도 이렇게 가야 되죠. 얘가 이쪽으로 가면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야지 두 함수는 완전히 서로 어떻다고 볼 수 있어?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무슨 값끼리? F의 함수값과 G의 함수값이 어때야 돼요?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 알겠어요? 어떤 함수를 넣든 F 함수값과 G 함수값이 서로 같은, 다시 말하면 같은 대응 규칙을 갖고 있어야 서로 이 함수와 이 함수를 서로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 212쪽 보면은 키포인트 보세요. 두 함수 FG에 대해서 F하고 G가 같다는 얘기는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은 거죠. 정의역은 정의역끼리 같은 거고 공역은 공역끼리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 얘기죠. 이해됩니까? 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필수 예제 4번. x가 원소 꼴랑 두 개밖에 없어. 마이너스 1하고 1. 그 다음 fx가 이렇게 돼 있고, gx가 x제곱 플러스 2a. 이럴 때 f랑 g랑 서로 같게 되고 싶대요. 자, 이 문제는요, 그냥 x를 그냥 이렇게 정해줬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건 따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정의역은 그냥 같은 걸로 바라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는 잘 따지지 않아요. 언급을 안 해, 다. 그럼 어디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돼요? 이 밑에만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의역과 공역은 그냥 이걸로 본다는 얘기예요. 아니, 정의역은 이걸로 동시에 얘의 정의역도 얘고 얘의 정의역도 얘라고 그냥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함수가 서로 같다? 이 관계랑 이 관계가 같다?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선생님, 1차 함수가 2차 함수가 어떻게 서로 같아요? 아니, 그거는 원소가 엄청 많았을 때 그런 거고, 얘는 지금 원소가 꼴랑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죠. 그럴 때는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가 서로 같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보실까요? 여기 마이너스 1을 공유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디로 가? 안서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로 가겠지, 그치? 그 다음 2를 넣으면 어디로 가? 여기다 2를 넣으면 2로 가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디로 가요? 1 플러스 2지? 2를 넣으면 어디로 가요? 2를 넣으면 1제곱 플러스 2니까 1 플러스 2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각각의 함수값 서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함수값 서로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랑 누구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얘랑 같아야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두 함수가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누구랑 같아야 돼?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1 플러스 2랑 같아야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understand? 맞잖아. 자, 그러면 요거를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한쪽으로 넘기면 3a 빼기 b는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이 되고, 요거는 요쪽으로 넘길까요? 이렇게 되겠죠? 연립. 둘이 더하면 되겠죠. 둘이 더하면 이거 없어지고, 둘이 더하면 몇 a? 2a. 이거 둘이 더하면
0. 그럼 A는 0이죠. B는 얼마 되는데? 1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A가 0이고 B가 1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닌데? 맞는다? 그러면 2A가 0이니까 A는 0. 왜 2가 나오지? 잠시만요. 1을 넣으면 A 플러스 B. 미쳤다. 여기가 X가 X제곱이 아니고 X 몇 제곱이에요? 3제곱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잠깐만요. 다시 한번 계속 물어볼 것 같아갖고 1차 함수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지. 3차 함수는 언제 배우냐면요. 미적분 배워야 돼. 미적분에서 배운다고 고2 때. 그럼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1차 함수하고 3차 함수하고 같아요? 모양은? 다르죠. 하지만 얘는 정의역의 원소가 꼴랑 몇 개뿐이에요? 2개뿐이죠. 그러면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만나는 정의역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개가 있죠. 그럼 정의역을 수 전체로 확장하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이어져 보이잖아요. 근데 숫자가 이렇게 딱 제한적으로 몇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 같은 함수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고 선생님 이거 1차 함수, 이거 3차 함수 때 어떻게 서로 같죠?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왜? 원소 개수를 지금 극히 제한시켜놨잖아요. 2개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서로 같아질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네. 다음에 5번까지 할게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이거 틀리면 죽어야 돼요. 필수의 조건. 다음 보기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인 것만 골라라. 기억은 함수 맞죠? 이런 거 몇 차 함수라고 그래? 1차 함수라고 하죠? 니은 것. 내가 함수 따지는 방법 알려줄게. 여기 봐봐. 여러분 이거 함수 맞아 안 맞아? 함수 맞죠? 2차 함수죠. 함수인 걸 어떻게 따지는 거냐면 이렇게 수직으로 걸어보면 돼요. y축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똑바로 위에서 이렇게 샥! 사무라이처럼 이렇게 칼을 딱 내려쳐. 이렇게. 몇 점에서 만나?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이러면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함수가 될까? 되죠. 왜?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함수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원의 방정식 배웠죠? 이거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 때. 이건 함수가 돼요? 여러분 원 단원이 뭐였어? 타이틀이? 뭐의 방정식이었죠? 원의 방정식이었죠. 원은 함수란 말을 안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팍 커. 몇 점에서 만나? 1에서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가 몇 개로 가면 2개로 가면 이거 함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그 현상이라고. 하나의 값이 이렇게 2개로 가는 현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맞아 안 맞아? 하나의 값이 몇 개로 갔다? 2개로 갔잖아요. 그러면 함수가 안 된다고. 하나의 값이 이렇게 2개로 쪼개지면 함수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답 몇 번이야? 빨리 얘기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 리을. 디귿은 왜 함수가 아니야? 그것도 이렇게 딱 가려면 몇 점에서 만나? 팍! 봐봐. 9점에서 만나지? 그럼 이건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긴 거. 함수 아니죠. 왜? 봐봐. 몇 개나 만나? 자그만치. 3개가 만나잖아. 이렇게 쫙 내려보면 알아. 한 점에서 한 점만 딱 만나야 돼. 알겠어? 아이씨, 쉽잖아, 이거. 이건 10초 안에 풀어야 돼. 시험에 나오면, 오, 좋아! 바로 답이 나와야 돼.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진도를 끝냈고요. 와, 이거 절대값 기호 포함한 거, 이거는, 이거는 고2 때 가면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절대값 기호 이 내용에 대해서. 근데 요거는 제가 이 단원 끝나는 무렵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217쪽부터 이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목표 220조까지 하면 끝나요. 필수 예제 3문제 남았어. 별로 안 남았죠? 그치? 좀 쉬었다 할게요. 밑에다가 표정이 안 좋아 지금. 왜 이렇게 진도를